우리 회원님들이 권리 분석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세금과 임금 채권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상담사님, 옥션원 경매 정보를 보면 다른 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금 체납에 대한 자료는 못 찾겠는데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라든가 소유자 이익 체납 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던데 얼마나 체납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선 세금이나 임금 채권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면 세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 지자체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공적인 의무이고, 임금 채권의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얼마의 체납세금이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있는지는 낙찰자와는 관련이 없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걱정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꼭 체납세금이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입찰 전 정확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입찰가에 반영하여야 안전한 경매가 됩니다. 대부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즈음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등기된 다른 채권자보다 배당 순위가 높아서 입찰가를 보증금보다 높게 쓰면 전액을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금이나 임금 채권의 경우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물건이 경매나 공매에 나온 때에는 배당에서 국세징수법이나 노동법 등에 의하여 일정 부분 다른 채권보다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는 체납세금이나 임금 채권이 있어서 임차인의 배당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미배당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물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거기에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까지 받은 물건이면 보증계약 전에 체납세금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종전에는 소액 임차인보다 당해세의 배당이 선순위여서 약간의 불안한 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당해세도 임차인과 관련하여서는 법정길로 배당 선우를 가리기 때문에 확정일자만 빠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주의해야 할 물건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상의 압류가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근접한 물건은 위험합니다. 날짜상 압류등기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여도 세금의 경우 압류등기 일자가 아니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세금을 못 냈다고 바로 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몇 달, 심지어는 1, 2년 후에 압류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등기가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가깝다면 확률적으로 세금이 선순위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음, 압류등기가 없더라도 법원 자료 중에 문건 접수 내역상 교부 청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물건의 경우 경매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체납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는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매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소유자 외에 대항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있는 경우에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세금이나 임금 채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임차인인 경우 배당에서 제외돼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고 임차인이 아닌 경우 인수가 없게 되어 세금 문제가 임차인 배당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임차인 여부와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여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보다 그렇지 않은 물건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먼저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이나 임금 채권과는 관련이 없게 됩니다. 거기다 저희 옥션원 사이트 검색 조건에도 허그 임차인 인수 조건 변경부라는 항목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도 주택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이 있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매하는 물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 역시 낙찰자가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게 되므로 체납세금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다음은 임금채권과 관련한 물건을 찾는 요령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법원 정보상 존재 자체를 알려주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의 등기부나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 선정 당사자 누구누구의 몇 명이라는 내용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혹은 배당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매 물건에는 임금채권 체불이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거의 100% 확실할 것입니다. 옥션원 검색 목록에 임금채권이라고 빨간 분류 표시가 되어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유형의 물건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경매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정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매당하는 상황이면 세금의 체납 규모가 크고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한 사업자일 경우 임금 체불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법인, 회사인 경우 세금 체납, 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되도록 이런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을 발견하면 물건 자체는 마음에 들어도 그냥 입찰하지 마시고 확실한 체납, 체불 내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예상 배당금을 계산한 후에 인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낙찰 후 인수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불허가 신청을 하면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경매제도의 특성상 불허가 사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는 인수보증금의 액수를 감안하고 잔금을 내도 손해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체납 내용 조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법원 자료상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입찰 희망자는 경매 물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법원 문건이나 세무서에 열람이 안 됩니다. 반대로 이해관계인은 자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자, 채무자, 배당 요구한 임차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경매 신청인 등이 경매 물건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여기서 소유자,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협조적일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협조적일 만한 채권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경매 물건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채권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상대방의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때도 상대방에게 내가 입찰하려고 하니 내용을 조사하여 알려주시오 하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채권자에게 열람위임장과 본인 증명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부탁하고 조사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경매 물건이 혹시 세납채금으로 인한 공매도 진행되는 건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공매 자료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체납 내역이 있으므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보다 배당 순위가 높은 세금이나 임금 채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고려하여 입찰 여부와 입찰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차라리 안전한 다른 물건을 찾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경매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션원 고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